근데 지금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욱하게 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저는 이런 질문을 하나 이렇게 던져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아니, 우리 인간이 결국 신도 아니고, 네, 그죠? 네.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네. 다 소중한데, 그럼 우리가 과연 화를 안 내고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특히 아이에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닌 것 네. 같아요. 네.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이라는 건 있겠지만 화를 안 낸다. 뭐 그건 인간이 아니겠죠. 네. 근데 잘 조절해서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뭐 화를 낸 데 있어서 이제 돌이켜 보면은 화를 내서 혼을 내에 있어서 전혀 반성이 아니라 개선한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그 마루에 드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낮에 좀 쉴 때 드럼을 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잖아요, 북이. 아빠 오늘 쉬어야 되니까 치지 마라. 조금 쉬니까 다시 또 치는 거예요. 치지 말라니까. 그러고 또 들리는 거예요, 드럼 소리가. 안방에서 마루까지 거의 날아갔어요, 몸이. 몸이 날아가가지고 드럼 스틱을 딱 들고 이리 와. 엎드려 놓고 처음으로 손을 댔어요. 그 얘기를 지금도 해요. 두고두고 하죠. 네. 난, 그게 제일 후회스러워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지금 화가 났어. 조금만 더 지나면 푹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래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 화가 나면 화도 좀 내고. 나는 어제 뉴스인가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막 화를 잘 내는 사람 오래 산대요. 주변 사람 일찍 죽어요. 주변 사람은 일찍 죽고 나만 오래 살고. 그것도 안 그 되네. 경우에는 정말 화내고 혼내고 이런 것만 정말 잘하지 아들하고 진정하게 대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전형적인 부산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가 삼형제인데 아버님 퇴근하시기 전에는 엄마하고 뭐 수다 떨고 재밌게 아기자기 해요. 근데 띵동하고 아버지가 퇴근한 순간 삼형제가 두둑두둑 홍해 가는 똑같다. 네. 딴방으로 다 가죠.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는.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방에 항상 혼자 계시고 네네네. 주말 되면. 예, 그렇죠. 거실에 그러니까 거실에 엄마하고, 가족들이 다 있고 아버지는 안방에 혼자 계세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어허. 네. 그렇게 일방적이고 내가 크면은 이런 아버지 이런 모습은 안 닮겠다라는 모습들이 저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 모습. 근데 아까 이상훈 씨가 내가 지금 화가 났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힘들다고 하셨지만 그거는 온영 쌤 말씀대로 훈련을 하면 좀 가능해지거든요. 연습을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순간 그 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게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더 화가 나게 돼 있어요. 화를 내면은. 화를 내면서 점점점 증폭되잖아요. 맞아요. 네. 자기 체면 빠져가지고. 근데 이제 약간 참으면서 근데 내가 지금 너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나도 모르게 가라앉고 아이에게도 엄마 아빠의 그 불같은 그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화가 났구나라는 그게 전달이 돼서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욱하기 전에 아빠 정말 화났다. 네. 이걸 표현을 해라. 예. 이거죠. 네. 연습을 해놨고 그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이고, 거울 보고 화장실 가서 연습 많이 해야 돼. 몇 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들이 막 화를 냈을 때 저는 그래요. 야, 넌 좀 10 정도 화를 냈는데 한 뭐 3, 4 정도 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애들이 10은 뭔데요? 그럼 나라를 뺏겼을 때. 그럼 애들이 이러거든요. 근데 그 정도 폭발을 안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화가 난 감정은 자연스럽게 화났다고 얘기를 하되 뭐 꼭 폭발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화는 늘 폭발을 하니까. 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화났다는 얘기는 네. 거의 폭발 수준이니까 항상. 그 정도의 차이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기질에 따라 조금씩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좀 차분한 분들은 덜 하겠지. 맞아. 근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요. 왜 요즘에 하도 이제 안전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안전하다고 느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부모가 뭔가 얘기를 하다가 막 화를 내면 아이도 이 부모가 안전한 대상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나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줘야 될 대상이 어떨 때는 막 나를 공격을 네, 하니까 이게 동일인이거든요. 네.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리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 화를 내요. 나 진짜 뭐 엄마 그렇게 때 싫거든? 그러면 이제 엄마가 마음이 상해서 나도 너 싫어! 뭐 이래버리면 애들이 되로 주고 말로 받잖아요. 그러면 이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부모한테 안전하지가 않구나라고 네, 네. 느끼면 말을 안 하게 되죠. 부모의 화를 예상할 수 있으면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엄마가 이제 화나기 직전 이만큼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멈춰야지. 이거를 자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예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은영 선생님 항상 말씀하시는 지침과 원칙이 필요한 거죠. 가정 내에서 합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내가 요만큼 잘못한 건 엄마가 용서해 줄 거야. 아빠가 이해해 줄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는 거죠. 잘못된 귀신같이 알던데 애들은. 딱 요즘은 얘 보면 딱 고수위를 안 넘겨요. 그래서 바로 자 피아노 연습하러 갑니다. 이러고 딱 가고 자 숙제하러 갑니다. 이러고 딱 가고. 근데 저희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지 저희 애들은 오늘 아빠가 어디까지 폭발하는지 한번 보자. 한번 보자. 그러니까 화를 내고 아빠가 지금 화났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저기 제지가 되는데 한번 보자 이렇게 보면서 폭발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럴 줄 역시 그러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매일 그게 폭발할 수밖에 없죠 이게 화산도 아니고 이게. 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얘기를 부모한테 할 수 있으면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저는 딸만 있는 집에서 자라서 버릇없이 자랐거든요. 아버지가 막 얘기하시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아빠라도 그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자랐어요. 네. 어디서? 그렇죠. 어디서? 주변에서 이런 시선이었어요. 버르장머리 없어서 애들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고. 그런데 그게 성인이 돼서도 그런 관계가 유지되니까 화가 나셨더라도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정말 네. 아이와 소통하는 게 고시공부도 힘들다. 네, 그러세요. 이게 객관적인 정답도 없고 공부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게 배우고 깨닫고 노력이 필요하구나 느꼈습니다. 아유 호흡 좋다. 재밌는데요. 네. 방송도 재밌고 유익하기도 하고 아마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네. 이 세상에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좀 더 아이에게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줌으로써 가까워지는 것이 가장 아이들을 잘 키우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모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